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 중독입니다. 오늘은 연세대 공대 편입생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중상위 공대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피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전국 단위 유명 자사고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절대평가로 뽑지만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적어도 중학교 내신이 최상위권이어야 입학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착각에 빠졌었고 고등학교 내내 생각 없이 펑펑 논 결과 재수를 하게 되었죠. 재수는 1년간 순공 12시간 이상 찍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서울 공대 끝자락에 갈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다행히 운 좋게 고등학교에 후광을 받아 학종으로 건동홍 라인의 공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학벌에 대한 미련이 남아 2학년 때 무휴학 일반 편입을 준비했고 연구대에 동시에 합격하여 현재 연세대학교에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 중독님과 같이 저도 추론형보단 지식형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했고 전적대에서는 4.2, 연세대에서는 4.1 정도로 학점도 순항 중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스트 산학장학생과 의대 편입 중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SK하이닉스, LG화학 등과 연계된 카이스트 산학장학생으로 올해 원서를 넣어 내년 봄학기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 면제에 매달 12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으며 석사과정을 2년간 밟고 졸업 후 바로 연구직으로 취업합니다. 군복무는 석사 전문 연구원으로 대기업에서 지낼 듯 합니다. 다른 계획은 의대 편입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향후 노령화의 인구 구조에 따라 비전문직의 근로소득과 전문직의 근로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전원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세 곳 남은 치전원과 의대의 일반 편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익 850 정도로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졸업 후 전업으로 영어를 1년 정도 해야 유탭스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생물, 화학 공부까지 추가로 해야겠지요.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최소 2년에서 길게는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시험 중독님 말씀처럼 근로소득만큼이나 자산도 중요해진 만큼 요즘 아무리 전문직이 좋다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취업해서 돈을 모아 스노우볼을 잘 굴리면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성으로 버티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여가 생활이나 연애는 좀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겠다는 장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향후 의료 전문직과 비전문직과의 격차, 사회적 인식, 비전문직의 짧은 정년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요양원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의대에 간다면 졸업 후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험 중독님과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국 단위 유명 자사고를 졸업 후 연공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카이스트 산학장학생을 갈지 혹은 의대 편입을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죠. 먼저 굉장히 성실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중독도 해봐서 알지만 무휴학 일반 편입으로 여러 곳 동시에 합격하고 편입해서도 고득점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편입 후 학점 개판 쳐서 편입을 안 하느니만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군의 사례는 편입 준비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피군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산학장학생입니다. 피군의 말대로 굉장히 좋은 테크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취업문도 살얼음판인 것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테크트리죠.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의대 편입과 달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고학벌과 고학점으로 찍어 누르면 되고 면접이야 평소 대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많이 해봤다면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도 전문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피군이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내심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피군과 같은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시험 중독에게 대학원 자퇴 관련 문제로 메일을 보내는 대학원생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래에도 몇 통 받았습니다. 일단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용돈, 취업보장, 군복무 해결과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하고 진학했을 경우 현실과의 괴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지도교수님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산학협력 과제가 진짜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 사무실 찾아가서 카이스트 산학장학생 간 선배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연락처 따서 예의를 갖춰서 자세한 상황을 여쭤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예전에 수련받으려고 할 때 해당 병원 수련받고 있는 선배 있는지 학과 사무실 가서 찾아보고 전화번호 따서 연락해서 찾아간 적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후배가 연락해서 만나달라고 하면 미친놈 취급당할 수도 있는데 은근히 선배들이 이런 거 귀여워합니다. 찾아가면 밥도 사주고 속사정도 얘기해줍니다. 저도 선배의 속사정 얘기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었죠. 인터넷에 생각보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계약학과 100% 취업 너무 믿지는 마세요. 성균관대 반도체에도 삼성전자 면접 계속 떨어져서 다른 회사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소수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취업 안 된 졸업생이 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120만원 확실한지 이거저거 까면 실제로 얼마 받는지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왜 중도 포기했는지 들어가려는 연구실 교수는 어떤 스타일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의대 편입입니다. 피군이 의대 편입을 언급했을 때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군은 내신 따기, 학점 따기 등의 지식형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고 추론을 요하는 MD보다 단순 지식을 요하는 의대 편입은 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험 중독은 피군에게 의대 편입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준비기간이 매우 길 뿐만 아니라 피군의 고학벌과 고학점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군은 의전원이 모두 없어졌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여기서 의사결정에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전원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세 곳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전원은 차의전원이 계속 남아있으며 2학년도 입시까지는 강원대 의전원도 남아있습니다. 시험 중독이 피군의 상황이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차의전원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피군은 매우 고학벌의 고학점입니다. 차의전원은 고학벌과 고학점을 변태적으로 선호하고 거기에 나이까지 어리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피군은 건동홍에서 4.2, 연공에서 4.1의 학점을 받았으며 평균 4.15의 학점이고 이는 약 96.5의 GPA입니다. 물론 매년마다 고이고 썩어서 합격자의 GPA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96.5는 합격자 평균에 비해 매우 우수한 GPA이죠. 학벌을 보겠습니다. 메가MD 자료인데 매년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연고대입니다. 이 자료는 시험 중독이 아주 변태같이 페이스북을 돌면서 비교적 최근 차의전원 재학생들의 학벌 표본을 몇 개 모아본 결과입니다. 역시 연세대는 학벌에서 매우 우수한 입지입니다. 여기서 크크 편입 출신인데 뭔 개소리임. 편입 출신이면 건동홍으로 봐야지. 크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입에 대한 색안경이 껴지는 것은 편입 후의 학점이 편입 전의 학점보다 극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건동홍에서 4.2를 받았는데 연대에서 3.0을 받았다면 저 같아도 오리지널 연대생에 비해 좋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군은 연대 편입 후에도 재학생들을 다 두드려 패고 4.1의 학점을 받았기 때문에 편입에 대해서 큰 감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군의 학점은 시험 중독의 편입 전과 편입 후 학점과 매우 유사하며 시험 중독의 치전원 입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입니다. 매우 어린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학 시 만 23살 혹은 24살이 되는 피군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즉 피군에게는 고학벌, 고학점, 어린 나이와 같이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차의전원이 필기시험 한 방으로 끝나는 의대 편입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둘째로 피군의 낮은 토익 점수입니다. 850가량의 토익 점수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아마 이 점수로 탭스를 보면 입에 담기 험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탭스 고득점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1년은 걸릴 거고요. 때문에 온리 탭스만을 반영하는 치전원 세 군데는 피군에게 적절하지 않고요. 토익을 반영하는 차의전을 노리셔야 합니다.
차 의전은 토익 950 이상, 강원 의전은 토익 970 이상이면 영어 부분에서 만점 처리가 됩니다. 셋째로 낮은 MDIT 비율입니다. P군이 노려야 할 전형은 MDIT을 거의 반영 안하고 고학벌과 고학점으로 찍어 누르는 유형 2입니다. 이는 예전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전형이며 MDIT 반영 비율이 큰 유형 3은 예전의 정시 모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차 의전원의 MDIT 반영 비율은 매우 낮아졌으며 때문에 합격자의 MDIT 평균은 표점 113점으로 조금만 준비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MDIT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P군이 차 의전원을 노릴 권장 테크트리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어 부문에서 감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월 24일 토익, 2월 7일 토익을 접수하시고 2월 6일까지 토익만 각 잡고 파서 최소 900 이상 찍고 930 이상 만들기를 권장드립니다. 950 이상 만점이면 금상첨화겠지요. 다음으로 인문사회학 수강 신청 각 잡기입니다. 차 의전원 서류평가에서는 독특하게 인문사회학 3학점 이수 항목이 있습니다. 인문사회학 3학점을 이미 수강했다면 좋지만 만약 안 들었다면 4학년 1학기에 무조건 수강하도록 합니다. 해당 과목의 학점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봉사활동입니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봉사 시간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채워 성의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봉사활동은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봉사활동으로라도 시간을 채워야 면접에서 할 말이라도 있겠죠. 네이버 지식인 지식기부를 추천드립니다. 강조컨대 시험 중독은 네이버 지식인과 일절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먹이업이 2만짜리 유튜버한테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답변 한 개당 5분의 봉사 시간을 줍니다. 1년에 60시간까지 가능하죠. 공부 안 될 때마다 키보드 두드리면서 꾸준히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1시간 채우면 네이버 포인트 5,000원, 5시간 채우면 네이버 포인트 1만원까지 주네요. 15,000원으로 배고플 때 치킨 하나 시켜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 채우고 싶으면 온라인 점자도서관 봉사도 있습니다. 역시 키보드 두드려서 봉사 시간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크 의료봉사도 아니고 이딴 거 4학년 때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교수님들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받겠음? 크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긴 하나 없는 것보단 5,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내역은 명백히 차 의전원에서 제시한 서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성도 지원자가 답변하기 나름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하면 사회에 쓰임이 될 수 있을까 찾아보던 와중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 즐겁게 활동하였다. 비록 미약한 시작이지만 이로 인해 나눔의 즐거움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오프라인 봉사활동도 다닐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봉사활동 시간 0점보다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 MDIT입니다. 토익을 마친 2월 둘째 주부터 2, 3, 4, 5, 6, 7, 8 약 7개월가량의 MDIT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3, 4, 5, 6, 4개월은 학교 공부를 4점대의 고학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MDIT 공부 기간은 3개월이 되겠죠. 사실 적다면 터무니없게 적은 기간이지만 반영 비율이 5%로 매우 낮아 고득점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 중독은 충분히 해볼 만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험 중독도 퇴사를 3월 15일에 하고 그때부터 각 잡고 5에서 6개월을 공부해서 표점 125점을 받았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라떼는 식물생리학, 생태, 분류, 진화, 이른바 식생분진이라고 불리우는 입에 담기 험한 지엽적인 단원도 출제되었으나 지금은 출제되지 않는 것도 더욱 수월한 상황이지요. 차 의전에서 중요시 여기는 학벌과 GPA, 나이가 매우 좋으시기 때문에 표점 110에서 115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중독은 아무 학생한테나 이런 태클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연고공 일반 편입 다관왕을 우유학으로 해냈고 편입하고도 연고공 재학생들을 씹어 먹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실적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수상실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부 학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학금 수상실적은 있겠지요. 학부 장학금 수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거저거 한 것도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만약 고등학교 수상실적이 있으시다면 첨부하시도록 하고요. 아무리 없어도 중학교까지 가는 건 에바입니다.
자격증은 운전면허, 컴활, 워드같이 입에 담기 민망한 자격은 넣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시험 중독도 다 있었는데 안 넣었고 자격증은 공인한자 1급만 기재하였네요. 지금까지 연공을 재학 중인 P군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카이스트 산악장학생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차 의전원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P군을 포함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올해 계획하신 일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험 중독이었습니다.